안녕하세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시즌2 8화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대테러 연합작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해상 대테러 연합작전에서는 두 개 팀이 연합을 했지만 모두 다가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강철부대 시즌1도 그렇고 연합작전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인원들을 제외시키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외시키지 말고 모든 인원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가면 강철부대 시즌1 서울함 탈환작전보다 더 선박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많은 인원들을 넣어서 더 볼거리가 풍부해지게, 그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더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특성이 달라서 임무를 모두 줄 수 없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인원을 굳이 빼지 말고 그 부대에 맞게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션들을 줬다면 인원이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상 대테러 연합작전에서는 부대의 특성에 맞게 미션의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베스라든지 기타 다른 선박이라는 상황만 있을 뿐이지 부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주어질 것 같진 않았거든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미션 표를 받았는데요. 미션 표에 보시면은 데크가 1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렇게 데크가 나눠져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유람선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회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구성이 많은데, 이런 우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그런 대양, 먼 바다를 나가는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 자체가 더 세분화돼서 쪼개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는 높이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의 높이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계획의 작전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것과 대비해서 이 선박 같은 경우 데크가 상당히 낮습니다. 1층 데크, 2층 데크가 올라가는 공간도 있고 최대한 낮은 공간에서 최대한 빨리 승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작전 성공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철부대 미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설계도를 보시면은 뭐 폭탄, 뭐 대항군, 뭐 조타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침투 포인트로 간 이후에 동작 같은 경우는 작전 대원들이 자기의 팀 스타일에 맞게 변형이 가능한 그런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항상 여기 침투 포인트거든요. 그럼 침투 포인트에 도착해가지고 작전 대원들이 1층으로 올라갈지 2층으로 올라갈지 3층으로 올라갈지 4층으로 올라갈지 결정권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결정권이 없다면은 이 작전 대원들이 하라는 미션에 대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알아쓰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율성만 보장이 된다면 이런 미션들도 지루함 없이 상당히 재밌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어가지고 여기 참가한 대원들이 이 강철부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강철부대 미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빠르게 속도전 이것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작전 계획 단계에서 편집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작전 계획 단계에서 어디를 어떻게 어떤 시간대에 공략을 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강철부대에서는 뭐 시간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각 팀별로 제작진한테 계획 짠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팀의 계획에 맞게 제작진들이 어느 정도는 변형 가능하게 조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미션에 대해서 철저히 제작진이 그려놓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마치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귀신의 집을 갈 때 귀신의 집 동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정해진 것만 하기 때문에 벌써 강철부대 시즌1, 도솔저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습이 많이 된 시청자들은 더 이상의 큰 긴장감이라든지 재미를 느끼지 못했지 않나. 저도 이거를 볼 때 좀 지루한 감을 느꼈었거든요. 대테러 계획을 잡는 단계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거든요. 이것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1번을 가더라도 뭐 나중에 순서가 뭐 3번이 될 수 있고 1번, 2번이 될 수 있고 1번이 4번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정해놓는 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거는 크게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몇 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작전 계획에 있는 숙제는 모든 대원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작전에 들어가면은 큰 책임 요소, 큰 타격점에서는 팀장의 지시를 받은 경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번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그 누구가 다 팀장이 될 수 있는 가정하에 작전 계획이 설립이 되고, 모든 작전 요원들이 팀장이라는 생각으로 작전에 임해야지 자신감 있게 그 계획을 또는 그 작전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타까운 점이 어떤 거냐면 이 미션에 대한 그 제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상 뭐 대테러, 그 다음에 뭐 설안지 뭐 점령전, 그리고 뭐 요인 구출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는데, 이런 제목들을 제작진들이 칠 때 좀 더 신중함을 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상 대테러를 잘 아는 부대 같은 경우, 또는 뭐 설안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타격 작전을 잘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런 제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빨리 움직일지, 좀 느리게 접근하면서 더 은밀하게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철부대에서 놓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대테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테러라면은 우리의 아군의 목숨과 인질의 목숨과 테러범을 사살하고 제압하는 게 더 주목적이거든요. 빠르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더 힘든 작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테러라고 하게 되면은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강철부대 시즌 1에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겠지만 속도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능으로 본다면은 그냥 알아서 해라, 뭐 그냥 예능으로 그냥 쉽게 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강철부대 미션 같은 경우는 부대를 상징하는 인원들이 나와가지고 미션을 수행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웃으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또 연출이 안 되게끔, 예를 들어서 외줄도 하다가 떨어지거나 뭐 사람질을 하다가 힘이 빠져 낙후하거나 이래 된 경우를 본다면은 그 부대가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조금 더 제목을 붙이는 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다한다면, 해상 대테러 뭐 속도전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타이틀을 더 달아주게 되면은 이 참가하는 대원들이 속도에 맞출지 안 맞출지 이런 것을 감을 잡게 되는 거죠. 뭐 미션이니까 다 안 알려주고 그때그때 센스 있게 가라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처음 접했을 때는 어리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군인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넣어버리면 뭐 이거는 누구나가 와도 어리버리하고 멍청해 보이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신중하게 부대를 상징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이런 제목을 붙일 때 있어서도 신중함을 가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미션을 설명할 때 속도전이다, 아니면은 뭐 은밀하게 가서 최대한 페널티를 줄이는 그런 부분으로 가라, 이렇게 뭔가 설정이 된다면 훨씬 더 참가 대원들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박진감 있게 좀 더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개팀 8명이 있는데 5명이 참가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베스를 뭐 2개를 운영을 한다든지 2개를 운영해가지고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고요. 소형 보트를 침투하는 그런 자산을 경계조 이런 식으로 인원을 나눴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에 침투하는 인원들은 또 뭐 5명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인원을 배제시키지 말고 모두 참가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8명이면 저런 큰 선박에서는 작은 인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명을 다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서 선박을 타격하고 인지를 구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하는 인원들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총 안 맞고 빠르게 가자, 대항군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위압감도 없고요. 그냥 서바이벌 게임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루한 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자면은
이 IBS를 계속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IBS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어떤 공보트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그 소형 선박을 섭외를 해가지고 외형을 좀 꾸며놓으면 되잖아요. 외형을 좀 꾸며서 작전 보트 같이 해놓고 그 이후에 인원들 8명이 다 탑승하게,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경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자세를 또 잡고, 그렇게 자세를 잡고 실제같이 연출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 강철 부대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랑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BS를 진행할 때 이렇게 IBS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한 명씩 탔거든요. 이렇게 한 명씩 타고 여기 마지막에 한 명이 키를 잡아줍니다. 키를 이렇게 방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인원들이 힘만 잘 받으면은 보트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키잡이의 중요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키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UDT 이제 초급반을 진행할 때 팀장이 많이 안 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상자가 있다면은 부상자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주세요. 선박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침투 선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이제 IBS가 이렇게 접근했죠. IBS가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접근할 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쾅 하고 여기 박았어요. 방금 보면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있죠.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IBS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렇게 IBS가 있다면은 페달을 안으로 꼽아가지고 도착할 때 짚지 말고 꼽아가지고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도착하기 직전에 페달을 이렇게 바닷속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페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럼 이 페달이 물을 요 직진으로 이렇게 받게 해가지고 물살을 좀 잡아주게 되면은 속도가 상을 밟지 않고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배 앞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BS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등반자, 2번 등반자가 같이 올라갔죠. 올라갈 때 밑에 있는 인원들이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번 등반자, 2번 등반자가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내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데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데크가. 그러면 여기 공간들이 있어요. 뭐 1층, 2층, 뭐 3층, 마지막 꼭대기 4층, 이런 식으로 꼭대기까지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아마 뭐 안전줄도 있기 때문에 제작진이 끝까지 올라오라고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잡을 때 팀별로 우리는 1층으로 들어가겠다, 우리는 2층으로 들어가겠다, 우리는 뭐 3층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계획에 있어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했다면 팀별로 왜 저렇게 할까라는 궁금한 점,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지만 가장 선박 작전에서는 중요한 게 가장 빠르게 등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박에 올라가고 나서는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덴만 열명 작전에서도 작전 팀장님이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등반만 빠르게 하면 작전은 거의 성공했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라갈 때가 가장 취약하고 모두 사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주황색깔 대왕군들의 동선에 이런 걸 파악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미션이 되냐, 그런 편집점을 좀 잘 노렸어야 되는데 대왕군은 우리를 못 봤을까요? 저렇게 쿵쿵쿵 대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점들이 시청자들이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박진감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왕군은 뭐지, 마네킹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대왕군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더라도 박진감 있게 연출을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작전 대원들이 어디 층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자율성조차 없는데 당연히 대왕군들도 그런 자율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션 설계에서부터 박진감이 떨어지는 설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선박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옥상 데크라고 보자 이거든. 자, 이겁니다. 여기가 옥상 데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계단으로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사선을 봐야 되는 데가 어디가 있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선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1번이 여기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정렬 자체를 1열로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2열이라든지 3열로 해가지고 최대한 경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만 가게 돼서 뭐 뒤에서 이렇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사선이 어떻게 보면은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군을 쏠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박을 설계도를 확인을 하는 게 계획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넓은 구역의 데크라고 치면은 1열로 가는 게 맞는지 2열, 3열이 맞을지, 그리고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할지, 이런 계획 단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런 데크에서 속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이렇게 데크가 있다 치면은 인원들이 저렇게 속도전으로 뛰어가거든요. 속도전으로.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속도전을 하느냐? 무조건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 이 선박의 외부에서 저격수라든지 어모 경계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경계를 어모를 해주게 되면은, 어모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가능을 합니다. 어모를 해주고 빨리 우리가 올라간 거는 알겠지만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적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작전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것도 가능을 합니다.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여기가 조타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타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려오고 나서 조타실을 찾는데, 이렇게 하면은 속도전이라서 가정을 하고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라든지 위험 상황이 있다라고 보면은 먼저 여기를 다 클리어 해놔야 됩니다. 조타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다 클리어하고 수색 같은 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위험 상황이 정리가 됐다 하면 조타실로 가는 겁니다. 바로 조타실로 가는 거라기보다는 조타실을 또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경계를 해주고 여기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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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색을 하고 경계를 해놓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타실 문이 있다고 칩시다. 조타실 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죠. 그러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 있겠죠. 그러면은 문 여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부대마다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1번이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이 경계하고 있고 2번이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대마다 그 작전 절차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1번이 문을 여는 상황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작전을 하다 보니까 문 앞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문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1열로 서 있을 수는 없죠. 문이 만약에 2번이 열어줘야 되는 방향으로 열린다면 2번이 열어주면 1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 앞을. 그러면은 이 적들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2번으로 무조건 정면에서 갈 필요는 없다. 1번으로 갈 때는 가자. 이런 상황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작전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 절차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우리 아군이 가장 많이 죽었는 방식으로는 가지 말자. 그게 작전 절차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연 설계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타실로 갔단 말이죠. 조타실을 간 이후에 그 CCTV라든지 다음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작전 계획을 세팅할 때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사항을 주자 이겁니다. 기본적인 정보사항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뭐 기관실을 간다, 이런 동선 같은 걸 알게 되면 작전위원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전술적인 계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뭐 우발사항이라는 것을 뭐 한두 개씩 던져주게 되면은 우발사항 같은 거 하나 두 개씩 던져주게 되면 가야 되는데 여기 들렸다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극소적인 우발상황 그리고 치명적인 우발상황을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이 작전을 보는 긴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조타실 도착하면은 어디로 가라, 여기 도착하면 어디로 가라, 이런 식의 어떤 그 받아쓰기 미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이거에 적응한 시청자들은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루함을 느끼고. 물론 재밌게 보시는 시청자도 있겠지만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션을 설계할 때 제작진들이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타실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대항군이 숨어 있는 걸 못 봤습니다. 대항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가 요원들도 너무 속도전 해가지고 쉽게 작전 계획을 끝내지 말고 동선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구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이런 대항군을 놓치는 그런 부상사는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은 실제 작전에서도 또는 훈련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조타실에서 내려와서 문 앞에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있다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대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이제 여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류가 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저 문 같은 경우는 약하거든요. 지금 두께도 약하고 두께도 두껍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쏘면 다 뚫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험상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기관실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홀에 많은 대항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죠. 근데 문은 작고 공간은 넓고.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창문들이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죠. 이렇게 창문들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작전 대원들이 진입을 할 때는 여기 언패물도 잘 없어요. 식탁 말고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들어오는 순간 실제로 같으면 다 죽는 거죠. 이거에 너무 이제 예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세팅을 해놓고 언패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항군들이 저렇게 많았을 때는 우리 아군들도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방향,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접근이 좀 필요한데, 그냥 돌진해도 다 이기죠. 그냥 돌진해도 우리 참가 대원들이 다 이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1단계로 싸우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주인공들이 옛날에 초창기에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흥행을 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싸움, 현실적인 무기,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은 영화의 흥행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도 비슷한 경우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말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정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올라올 때 대항군들이 얼마큼 있는지 작전 대원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 다른 식으로 들어온다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이 됐다면 좀 더 재밌게 기만작전이라든지 양동작전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냥 일단은 주인공 쭉 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루함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실 통로로 내려갈 때 여기가 좀 좁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1번과 2번의 간격이 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붙어가지고 경계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내려가는 게 실제로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형 폭탄을 설치를 하고 라이베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임무가 하달이 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미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추가 미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래 보이지 않나요? 나왔는데 다시 뭔가를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이거는 작전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등반하는 곳에 여기 안쪽에 여기 인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4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1층에 올라가서 바로 떼고 나오면 되는데, 이 줄사다리가, 이 사다리가 상당히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해체하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해진 미션으로 가게끔 제작진이 설계를 해놨으니까 참가자들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명이 구출을 하러 가죠, 인지를. 근데 이 2명이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참가자들도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참가자들조차도 긴장감 없이 페널티라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2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긴장감이 없으니까 보는 우리 시청자도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긴장감이 느껴지게 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 이건. 이게 시즌 1과의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케일은 커지고 긴장감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작게 하면은 맛있단 말이죠, 먹으면. 근데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맛이 없어지고 질리고 이래 되잖아요. 약간 그렇게 뭔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기본 그냥 총싸움을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총싸움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특수부대원이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전술적인 행동이라든지 사격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총싸움은 그냥 뭐 서바이벌 어떤 게임장에 가도 되고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출이 안 되니까 이 시청자들이 특수부대만의 어떤 특별한 걸 보고 싶은데 특별성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평범해지고 지루해진다 이거죠. 시즌 1이랑은 다릅니다. 시즌 1은 특수부대원들이 나와서 사격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질리는 거죠. 솔저스도 있었고 솔저스 미션이 강철부대 미션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률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 지루하거든요. 봤던 걸 또 보니까. 뭔가 특수부대원들한테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지 특수부대원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제작진들이 그거를 연출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작진들은 특수부대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눈으로만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특수부대원들의 경쟁을 시켜가지고 강한 부대를 살아남게 하겠다. 부대의 상징, 어떤 특수부대는 이렇다라는 걸 줄여버리고 예를 들어서 MC 있잖아요. 해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강철부대 이렇게 다 세워놓고요. 이렇게 부대를 그냥 다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강철부대를 이렇게 다 세워놓고 또 여기 MC가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번 미션은 어디를 갔다 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유쾌하게 MC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쾌하게 더 재밌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강철부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지금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한 가지가. 사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나무로 이렇게 발판이 되어 있는 사다리는 보통 이제 그 선박에서 또는 함정에서 이제 오르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기본 사다리거든요. 근데 특수작전용 사다리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이 발판이 보면은 발판이 이렇게 나무가 아니고 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이 줄 자체도 이제 견고하게 안 끊어지는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더라도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발을 걸거나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간의 여유도 많고 견고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랑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줄 사다리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줄 사다리 말고 아드만 여명작전에서 사용했던 그 습격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뼈다귀 같이 생겨가지고 뼈다귀에다가 이렇게 발판을 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 고리가 있는데 걸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뭐냐?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이를 잘 측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길이가 여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습격 사다리보다는 그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습격할 수 있는 사다리라든지 등반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